국회 법사위 통과로 구분응선을 넘었던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무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K뱅크는 사업을 주도해야 할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길이 막히면서 신규 자금 확충 통로도 함께 차단이 됐는데요. 정상화에 제동이 걸린 K뱅크의 개점 휴업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희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모두 통과하고 본회의에서는 당연히 이제 통과되겠거니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전에도 여야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라고도 알려졌었고, 네네. 근데 정반대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다들 이변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 무산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법여 야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진 결과입니다. 이 인터넷 은행법이 무산된 직후 이 미래통합당이 강력 반발에 총퇴장하면서 이 국회가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당초 정무위원회는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이 야당이 원하는 이 인터넷 은행법을 서로 양보해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인터넷 은행법보다 먼저 표결에 붙여진 금소법만 가결되면서 이 야당은 이 당초 두 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여당이 깼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예. 이렇게 부결이 되면서 시선이 가는 쪽은 당연히 이제 K뱅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장 바랐던 곳도 K뱅크고 사실상 주 타깃이 됐던 곳도 K뱅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이쪽 배경도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 핵심은 인터넷 은행법 개정안 핵심은 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 전력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당초 K뱅크는 2대주주인 KT를 이 대주주로 전환해서 1조 원 안팎의 자본금을 확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이 은산분리법을 완화한 덕분에 이 KT는 K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현행 인터넷 은행법에 따라 KT가 대주주로 오르려면 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이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 그런데 KT가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찰 담합 혐의로 이 벌금형을 받은 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이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 인터넷은행 개정안은 이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에서 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만 쏙 빼는 내용을 담았고 이것이 KT라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본난에 계속 좀 쌓여 있는 상황이었고 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KT와 함께 좀 증자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것도 이제 그러면 당분간은 못하게 되는 건데 K뱅크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일단 K뱅크는 KT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자금을 수혈받지 못하면서 이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해 4월부터 대출을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이후 1년 가까이 거의 모든 대출이 중단됐습니다. 이 핵심 기능인 대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식물은행 상태인 셈인데요. 이 K뱅크보다 후발주사로 나섰던 카카오뱅크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K뱅크의 총자본은 5,091억 원에 불과한데 이 카카오뱅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 대출 중단 여파로 K뱅크는 지난해 3분기까지 이 5분기 연속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고 이 예적금 이자율을 줄이면서 지난해 말 2조 2,800억 원 수준이던 수신액이 지난 2월 말 1조 9,70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건전성도 위협을 받게 돼서 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K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 자기자본 비율은 11.85%인데 이 10%를 하회하면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 8% 아래로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경영 개선 조치를 권고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얘기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죠. 어쨌거나 당분간은 K뱅크의 대주주로 KT가 오르기는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부결이 됐으니까요. 그러면 차선책이 K뱅크로서는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렇게 부결되고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네. 실제로 가능은 한 겁니까?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KT가 차선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자회사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증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앞서 카카오뱅크도 비슷한 방식을 택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법제처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회사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으면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K뱅크에도 이 유권 해석이 적용될 수가 있다면 이 KT 자회사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으면 K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다만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현재 K뱅크 주요 주주는 우리은행, KT, NH투자증권, 하나생명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신규 주주사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앞선 시도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K뱅크로서는 이 차선책보다는 아직 남은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여야 합의로 인터넷은행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졌던 이 의원들이 이 의견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서 이 인터넷은행법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희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